네, 우리 전 시간에 매입임대주택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젠 전세임대주택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들어볼까요? 네. 네. 우선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집을 전세로 드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공사에 전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집이 아니고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아, 그래서 네네. 30년 거주 가능하지만 그 집에서 거주 가능한 게 아니고 아, 네네. 30년 동안 보증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 사이에 여러 번 이사를 할 수 있다. 아, 민간 임대인의 네,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0년. 네, 맞습니다. 보증금 그리고 지원. 이제 2년마다 우리가 네, 계약을 다시 맞습니다. 새롭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갔을 경우에도 이걸 계속 뭐 그렇죠.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부합하면 계속 네. 이용할 수 있다. 그 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30년 거주 가능이라고 한 건 일부이고요. 뭐 신혼부부나 또 이런 아, 부분들은 그쵸. 해당되진 청년은 네, 좀 않습니다. 짧죠. 네, 네. 똑같이 20년입니다. 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고 2년의 계약이 끝나면 또 집을 알아봐야 되고 또 집을 알아볼 때 공사에서 예. 그 허용이 되는 주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음. 주택 물색이 관건인 제도입니다. 아, 돈은 빌려주고 네. 집을 당신이 찾으세요 하지만 이제 요 주택 물색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다. 네, 그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도 저는 사실 요거 활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음,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 가기 어려운 집, 네네. 혹은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자기 지역을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뭐 노인이 아니어도 내가 살던 지역에 커뮤니티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걸 깨고 나가기 어려운 분들이 맞아요, 주로 이걸 맞아요.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맞아요. 직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주 명확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낙인감도 없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이 집이 임대주택이라고 써있진 않으니까. 아, 그래서 네네. 낙인감이 일리 없어서.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그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아, 네. 보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으로 나오는 임대주택은 총 1억 2,350만 원을 공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650만 원을 이제 내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금액은 1억 3천만 원을 알아보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분들이 더 좋으냐라고 봤을 땐 어쨌든 공사에서는 지원 기준 금액이 1억 3천이고 내가 650을 내지만 사실 1억 3천짜리 집이 없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목돈이 있으신 분들,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단 뭐 한 2, 3천, 뭐 5천만 원이라도 목돈이 있으시면 여기에 붙여서 사실 전세임대주택을 들어가시면 따로 월세 없이 사실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냥 1억 3천짜리 주택을 알아보시려면 따로 월세가 좀 필요하다. 요 따로라고 하는 거는 최대 지원 금액이라고 써 있는 이 1억 2,350만 원의 2%를 이제 연 2%죠. 연 네. 2%를 월세처럼 공사에 월마다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 금액이 한 2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월세처럼 되거든요. 주거급여에서 지원도 되고. 그래서 이거 플러스 월세 한 10만 원 하면 또 3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목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월 한 20만 원씩의 이자를 내고 그 지원 기준 금액에 더해서 이사를 가시는 것이 되신다면 저희가 적극 좀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뭐 은행금리 낮아지면서 사실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집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임대인들이 임대인. 완전 전세를 내놓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증금 네네. 월세 반전세라고 불리는 맞아요. 주택들을 활용하는데 그것을 이제 전세 임대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뭐 네. 이런 얘기인 거고, 맞아요. 공사의 지원금은 최대 1억 3천까지이고 네네. 내가 내야 되는 돈은 5%이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대 조건을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있는데 실상 그 우대금리 적용이 되기도 해요. 아,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2명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전세임대주택에 갔으면 아까 이제 연 2%라고 했지만 0.3%가 이제 할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연 네. 1.7%. 근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다. 그럼 0.2% 해서 총 0.5%, 1.5%만 연 1.5%를 납부하면서 이제 살 수 있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할인되는 건 참 좋지만 좀 너무 적다.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최저금리가 1%가 떨어지지 않게 또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아쉽다라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1억 3천 가지고 특히 저희 이제 나눔과 미래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종로와 성북에 있단 말이죠. 예. 완전 도심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1억 3천은 반지하가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없거나. 없죠. 그래서 이 지원금이 조금 상향 조정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상향 조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나눔과 미래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상향이 된 거잖아요. 이 금액 뭐 자체가. 시세에 대비해서 해마다 500이나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올라가니까 답답하긴 마찬가지인 거죠. 뭐. 네, 맞아요. 답답은 하지만 실제로 사실 나눔과 미래에서 많이 목소리를 내주셔가지고 아이고, 이 아닙니다. 또한 네. 상향이 된 건데 그래서 사실 보증부 월세가 제도로 들어온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보증부 월세라는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억 3천으로 갈 수 있는 집이 없으니 보증부 월세도 전세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보증금에 이제 월세금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사실 정말 50만 원, 월 50만 원 뛰어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네. 그래서, 너무 부담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건 주거급여 수급자분들 한해서는 많이 이제 그 급여 안에서 주거급여 안에서는 이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상 좀 최대한 좀 보증금을 낮추도록 그러니까 그 보증부 월세는 안 가실 수 있도록 많이 알아봐 드리기는 해요. 예. 그리고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분들이 전세임대주택을 좀 많이 신청하는 경우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매입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좀 이제 원룸이나 좀 넓은 미니 원룸 이제 이런 데를 가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진짜 안타까운 건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재개발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용 승인 허가가 떨어진 그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주시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이사비 받을 수 있다. 사실이 아닌 얘기까지 막 하시면서 네. 이제 왜냐면 거기는 집이 비면 임대인들이 이제 손해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넣는? 그러니까 소개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 해이를 좀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네요. 전세임대주택은 사실 공사가 주택기금으로 돈만 빌려주는 거지. 네, 맞아요. 주택의 상태가 확인하죠. 어떠한지, 네. 뭐 혹은 주택 그 지가 어떤지 이런 거 맞아요. 전혀 보지 않잖아요. 전혀 보지 않아요. 네, 이건 전혀 좀 활용은 보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적정한 규제가 또 필요하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거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네, 1순위, 2순위를 이제 좀 다 가져와 봤는데요. 예전에 한 2, 3년 전에는 2순위만 따로 뽑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3년에 모두 아시다시피 5조의 예산이 날아가면서 사실 지금 임대주택 보릿고개잖아요. 그 이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주거 상향 사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순위가 지금은 현재 없지만 그쵸. 2순위만 따로 뽑았던 적도 있다. 이거 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도는 계속 변하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 2순위 다 가져와 봤고요. 똑같습니다. 1순위는 아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생계의료수급자분들, 한부모 가족분들, 여기서 한부모 가족분들은 법정 한부모 가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분들, 고령자분들 이렇게 이제 해당됩니다. 네, 여기 2순위가 안 되는 건 조금 답답하긴 하시겠어요. 네, 왜냐면은 그렇죠. 그냥 분양임대는 워낙에 비싸니까, 그러니까 분양주택은 그 저소득층한테 공급하는 공공임대랑 요 갭이 또 되게 클 것 같거든요. 엄청 크겠죠. 여기 중간이 되게 붕 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기존 주택, 전세임대, 일반 주택은 이렇고 혹시 이거는 별도로 청년 신혼부 이렇게 별도 가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다 따로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해서 1형과 2형이 나눠 나옵니다. 그래서 1형하고 2형 금액도 다르고요. 지금 이제 앞에 보시면 최대 지원 금액의 95%
9%를 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신혼부부 신혼신생아 1형이고요. 2형은 이게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만 80%만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20년 정도 살 수 있지만 또 2형의 경우에는 10년, 네, 10년. 10년, 14년밖에 살 수 없어서 이게 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또 약간 다릅니다. 저희 이제 기금 대출하시는 분들이 청년도 있거든요. 네네. 청년 전세임대 활용하시는 분들이 요 전세임대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새로운 주택을 갈 때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계약 시기와 보증금을 받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대출을 받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 전세임대도 이제 이 전세임대 주택의 유형 중에 네네. 이잖아요. 네. 이제 보증금이 100만 원인데 1순위의 경우에는 음. 근데 이제 거기에 완전 전세가 없으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증금 월세집을 구하다 네네. 보니까 본인이 내야 되는 보증금이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100만 원 플러스 월세 네네네. 3개월분으로. 네네네. 그래서 뭐 300만 원, 250만 원 맞아요. 가까이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전세인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혹은 이건 말고 다른 대출도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네네. 전세 임대주택 활용하면서 다른 걸 대출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아, 그건 또 안 된다. 사실 전세임대주택이 당첨이 되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은 그 은행에서 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되세요. 전혀 안 되셔서 두 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마 KB랑 뭐 SH랑 같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안타까운 것 안타깝죠. 같아요. 전세는 계속 올라가는데 지원금은 적어서 네네네. 뭔가 더 보충돼야 되는 돈이 필요하지만 이중이라고 보고 지원 안 한다는 안 거잖아요. 네. 안타깝네요. 특히 이제 신혼부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부부 관련된 대출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전세 관련된 대출들이 많은데 그거를 같이 활용하면 서울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거고 또 이자율도 좀 적을 수 있는데 제사례인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전세임대주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2금융권이나 다른 걸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네. 집값을 잡아야겠네요. 집값이 더 중요합니다. 집값을 잡아야 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 뒤에도 전세임대주택 점수표도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랑 다 똑같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도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회차 다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전세임대주택이 조금 신청 절차나 이제 이게 좀 달라서 다른 임대주택과 따로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임대주택에 보통이 선정되시면 그 다음에 계약하시고 입주하시는 날짜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잔금 치르시고. 그런데 전세임대주택은 선정이 되면 집에 공고문이 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안내문이 오는데 한 10페이지, 거의 20페이지가 다 돼서 이거를 다 읽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공고문을 읽을 때 이걸 내가 하라고 하는 건지 어딜 가라고 하는 건지 사실 이렇게 좀 그냥 완전히 문서 형식이라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주거복지센터를 가시면 좋고요. 가장 좋은데 선정 통지문이 오면 이걸 가지고 그 공인중개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가시면 이걸 아는 곳들이 굉장히 이제는 많아요. 그래요. 한 3, 4년 전만 해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제 좀 많아서 갖고 가시면 되고 그럼 거기에서 일정 기간 6개월,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 뭐 이렇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기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6개월인지 1년인지 주택물세 기간. 주택물세 기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공인중개사무소를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무소를 가실 때 이게 계약을 청년분들도 그렇지만 또 어르신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부동산을 많이 안 다녀보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들고 가실 때 뭔가 눈치도 많이 보시고 하지만 그런 눈치 하나도 보실 필요 없고 모르면 모르는구나 하고 무시하면 되시고 그러고 나오시면 되시고 아는 데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가셔서 많이 발품팔 것을 저희는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공인중개사무소를 가셔야
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나오시거든요. 그럼 그분이 잘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뭐 부장님이든 소장님이든 잘 이제 계약과 입주까지 잘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렵다 하면 주거복지센터 가시면 아마 거기서 연결해 주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선정 통지문이 왔다, 그런 공문이 왔다라고 하면 이걸 갖고 먼저 부동산에 가셔야 한다. 이걸 갖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기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이걸 갖고 부동산에 가시면 된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그 LH든 SH든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따로 사실 좀 목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그 목록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좀 괜찮은 집 있다고 바로 덜컥 계약하시기보다는 계속 다른 거 보여달라. 라고도 하시고 또 그냥 아는 좀 집이 괜찮은 주택이 있으면 이 주택이 전세임대주택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을 설득하는 작업을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서류나 이런 작업들은 보통 공인중개사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 집에 뭔가 그 근저당권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다면 사실 임대인들이 이거는 해줘도 문제가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집이 괜찮다, 또 등기 떼봤는데 이 집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공인중개사한테 이 집은 설득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게 어렵다 하면은 주거복지센터로 가시면 네. 성부 굉장히 잘해주시는 걸로 서울시의 알고 경우는 25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나 이제 그 외 지방들도 속속 이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더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겠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세임대 포털 사이트라는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주거복센터에 일하는 선생님들은 아마 전화기에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직방, 다방,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네이버 부동산 앱이 다 깔려 있고, 이제 그걸로 이제 먼저 LH가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를 지도나 이제 뭐 그 조건 검색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과 연결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뭐 젊은 분들은 아마 청년분들은 워낙에 저희가 얘기한 거 이미 다 하고 계실 거예요. 피터팬까지 활용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주택 물색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세임대주택 알아볼까요? 네. 네. 이거는 뭐 아까 다 나와서 굳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 보증부 월세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보증부 월세는 그 처음에 보증금을 낼 때 월세 3개월치를 미리 같이 입금을 해야 하니 좀 더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이제 공사에 나와 있는 그 계산법이에요. 월세는 얼마고,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3천을 받았을 때 내가 들어가는 입주자 부담금은 5%라면 650만 원이다. 그리고 월 임대료는 20만 5천 830원이다.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다 공사에서 지원을 받으신다면. 그런데 만약에 공사 지원금이 1억 3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이제 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는 그게 이제 월세 되시거든요. 그래서 공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낮을수록 내가 월 이자로 납부하는 금액은 줄어든다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 보증금의 경우에는 주거 생계급여, 그러니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2%까지 낮출 수 있고, 그렇죠. 한부모 가족도 2%까지 낮출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공인중개사는 다 설명을, 법무사도 마찬가지죠. 계약한 당시에는 법무사가 오는데 그 얘기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다 5%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고문에 선정 통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 주택 물색이 가장 어려웠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게 한 집에 계속 살기가 쉽나요? 그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사랑만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공사가 임대인이랑 계약하고 그쵸. 공사가 우리에게 전대하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임차인 자격이 아니라 입주자 자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실 이제 계속 살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공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면 좋지만 이게 계약서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공사의 역할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원래 있는 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에 보시면 이제 서로에 대한 계약 내용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공사의 역할이나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강화돼야 좀 임대주택으로서의 안정감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전세임대주택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게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이 있냐? 라고 봤을 땐 보증금 지원해 주는 거 조금 더 좋은 원룸으로 가는 거 외에는 사실상 임대 기간과 적정한 임대료 이 두 가지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저희는 이사를 30년 동안 보증금은 지원받지만 이사는 여러 번 가실 수도 있다. 그래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한 집에 4년까지는 내 권리 주장하면서 한 번 더 그렇죠.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음. 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런 이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전세임대주택에 가셨지만 난 정말 이사 안 가고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좀 안내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임대주택에 입주하셔도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혹시 점수 막 이렇게 깎이거나 신청 탈락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불이익이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국민임대주택이 한 경험이 있어. 그랬는데 또 국민임대주택을 나중에 입주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감점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점에서 감점. 근데 탈락이 되거나 배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종류가 다를 경우 내가 전세임대주택에 있는데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매입임대주택에 있다가 전세임대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 전혀 상관없어요. 네. 유형이 다를 경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제 네. 그 말씀. 네. 또 하나는 분양권을 아까 획득을 하면 임대주택 신청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분양권을 획득했다. 그러면 이사 갈 때까지 임대주택에 사실 수가 있어요. 계약 기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임대주택이 굉장히 공공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에 살면서 민간 전월세에 살면서 또 자가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축된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것도 임대주택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임대주택은 그렇지 않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영구 임대주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십시오.